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진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김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 TV 유니버스 90화입니다. 드디어 이제 90화가 됐네요. 이제 얼마 10회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한 어린이날 정도 되면은 100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00회 되면 어떤 얘기를 할지 사실 저희도 많이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미 결정됐긴 했지만 지금은 밝힐 수가 없다. 하지만 100회에 닿아온 정말 이상한 뻘짓들로 가득할 얘기가 펼쳐질 예정이니 아찔해.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영수 평론가님, 아영님 그리고 언저리님 모셨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이제 진짜 일주일 정도 한 1-2주밖에 안 남았네요. 2023 아카데미 시상식 특집 후보작 리뷰 5편 탑건 매버릭입니다. 상당히 많은 후보에 올랐네요. 작품상, 각색상, 음향상, 편집상, 주제가상, 시각효과상 후보에 오른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탑건 매버릭은 토니 스콧 감독의 1986년작 탑건의 후속작으로 톰 크루즈의 영화 중 미션 임파서블 풀아웃을 꺾고 최고 흥행을 이룬 작품입니다. 톰 크루즈와 오빌리비언을 함께한 조셉 코신스키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전설적인 파일럿인 매버릭이 졸업한 학교에 교관이 되어 모집된 엘리트 파일럿들의 성공훈련을 진행하고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에 투입되는 이야기를 다룬 액션 블록버스터입니다. 원작에 이어 매버릭 역을 맡은 톰 크루즈와 할리우드의 라이징 스타 마일즈 텔러, 글렌 포웰, 모니카 바바로 등이 함께하는 호흡과 리얼 성공 액션을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할 만한 거는 그 폴아웃을 찍은 크리스토프 맥과리 감독이 네네. 제작과 각본을 맡았을 거예요. 맞아요. 아, 네네. 다 했어요. 네, 이번에 참고를 네. 참여했습니다. 아. 상당히 두 감독이 이제 톰 크루즈의 후반부 필로그래프에 함께 참여한 작품이 상당히 많아요. 네. 네, 미션 맞아요. 임파서블도 있고 잭 리처도 있었고 톰 크루즈의 사람으로 불리죠. 네, 사람으로 불리죠 이제. 네. 같이 어떻게 이분 내한에서 다시 봤어요. 둘이 이제 내한에 처음에 같이 내한테 그 로그네이션 때 네. 회사 이제 그때 가가지고 내한했을 때 가서 봤는데 둘이 그때부터 뭔가 찐하게 붙는 게 좀 많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맞는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약간 이 톰 크루즈를 위해서 만들어진 올스타 팀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확실히 네, 그런 네. 구성이 딱 됐고 이번에 최근에 이제 공개된 아마 또 올해 또 얘기할 것 같지만 그 미션 임파서블. 네, 이번 작품에 이제 네네. 비행기 점프 장면 스턴트하는 것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것도 잘 케어해주고 서로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다큐멘터리 짧은 다큐멘터리였지만 그럴 정도인데 아무튼간에 이걸 누구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했는데 언저리님부터 한번 시켜보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왠지 제일 여기서 불호평이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제 취향을 아실 네, 거라 왜냐면 생각하고. 제가 원래 오래 알고 그렇게 뭐 엄청나게 오래기는 아니었지만 이런 영화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탁 보면 이걸 왜 해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로 저는 양 선배라고 부르는데요. 양 선배 덕분에 제 그 편식하는 영화의 어떤 지평들이 좀 넓어지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양 선배가 추천해주신 영화들은 다 그래도 꼭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건도 어제 부랴부랴 봤고요. 재미있었습니다. 재밌었는데요. 네. 재밌었고 정말로 전형적이다라고 그냥 다섯 자로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전형성에 대한 많은 함의가 있는데요. 우선 헐리우드 영화, 액션 영화, 백인 남성 영화, 군인 영화, 그리고 그렇죠. 미국을 위한 그 이러한 정말 많은 기호들이 그냥 다 압축돼서 변한 게 없다. 뭔가 2022년도에 나온 영화 같지 않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는 있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네. 2022년에 나온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되겠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김경수 평론가님. 저는 반대로 너무 전형적이어서 좋았던 영화였는데 일단 이 영화는 진짜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긴 해요. 많은 테마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긴 한데 첫 번째가 아마 매체의 변화로 인한 그 지각 경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용어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냥 과거에 아날로그의 이 탑건을 했을 때랑 지금 아날로그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마지막 액션 스타인 톰 크루즈가 이렇게 몸으로 그 아날로그의 무게를 견뎌나가면서 액션을 하는 이 영화랑 달릴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게 당연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사라져가고 기술 그냥 다 CG로 대체되어가는 시대에서 아날로그의 가치를 묻는 영화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이 영화가
원래 1편은 그 아까 얘기하신 그 너무 미국적인 영화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내가 너무 많은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그 영화가 은근히 그 1980년대쯤에 생산되기 시작했던 하드바디물의 거의 시초 같은 맞아요. 네. 시초 같은 느낌인 거고 거기서는 약간 아놀드 슈왈제네거라든가 실베스터 텔론이라든가 네. 람보라든가 터미네이터.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이 아닌 적들을 쓸어내는 네. 이런 인디아나 플롯을 가지고 존스 있잖아요. 이런. 인디아나 존스도 그렇고 음. 근데 생각해보면 그 하드바디의 인물들을 하나같이 매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남성으로서의 매력이 그 근육질로만 드러나 있지. 그렇죠. 약간 그 근데 아놀드 슈왈제네거 되게 팬 많지 않았나요? 실베스터 스텔론이나? 다그 사실 당시에는 사실 당시에 아. 많았는데 네. 지금 보기에는 너무 네네, 맞아요. 네, 안 맞는 탐 남성 크루즈도 세계를- 지금 저 이거 위험한 발언인가? 하드바디는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하드바디를 이렇게 탑건에 놨는데 이게 교묘하게 여성 관객들이 좋아하라고 이렇게 다 같이 탈의실에서 옷 벗는 장면이나 이런 걸 넣어놨는데 근데 이게 은근히 퀴어 클래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옷 아이러니하다. 벗은 것을 이렇게 공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가 드물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한 인물이 지금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었었죠. 네 그렇게 맞아요. 한- 퀸틴 타란티노 네. 영화 감독이 이거는 진짜 죽이는 퀴어물이다 해가지고 아이스맨과 매버릭은 그냥 찐사랑이다. 이거만큼 사랑 보여주는 영화 없다. 그렇죠. 그래서 둘이 맨 마지막에 바라보고 있을 때 눈물이 났을 정도의 1편이었는데 2편에도 이런 맥락들이 좀 섞어대고 네. 이 신세대에게는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라는 문제도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이 음. 두 지점에서 이 영화가 과거와 지금은 어떻게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함으로써 지금을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되게 고고학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가 좋았어요. 사실 아까 전에 연결선상 이제 80년대 그 남자 배우들 근육질 네. 남자 배우에서 탈피했던 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또 치매 판정 받으신 브루스 윌리스. 브루스 윌리스거든요. 네. 딱 이제 거기서부터는 웬 좀 근육질은 아니고 약간 네. 뭔가 동네 아저씨 그냥 동네 아저씨 약간 험상궂게 생긴 네, 난닝구 입은 동네 아저씨 그 다이아도 보면 딱 그런 거거든요. 네 맞아요. 딱 입고 돌아다니는 아저씨인데 그래도 좀 건강이 좀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들려와가지고 생각이 났고요. 아영님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탑건이 참 정형적인 영웅서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매버릭이 이 영웅 주인공으로서 완벽하게 부합하고 있고요. 할리우드 영화에서 영웅 주인공은 보통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신의 의식적, 무의식적 욕망을 인간 한계의 끝까지 추구해 나가고 그럴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시퀀스가 매버릭에서는 이제 매버릭이 시험 중인 전투기로 마하텐을 찍는 시퀀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시퀀스로 오프닝을 딱 열어주니까 매버릭이라는 인물의 가감한 성향을 관객들에게 처음부터 인식을 시키고 그 주인공의 영웅이 되는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시킨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마하텐에서 비상 착륙을 한다는 게 사실 사람 이미 죽은 거야 다른 거 없어요. 네. 마하텐에서 무슨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네. 그래가지고 애초에 톰 크루즈가 그 다시 우주인과 같다는 그 우주인과 같다는 이런 느낌으로 다시 지상에 착륙했을 때 애초에 톰 크루즈 처음부터 죽어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가정도 가능하다는 그럴 생각이 수도 들었어요. 있겠다. 그다음부터 판타지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네, 판타지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영화는 미국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죠. 그거네.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이게 그 처음 이 데뷔되는 장면이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사실 이제 여기도 드론으로 해야 한다. 네, 인간이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거 뭐하지 인간이 그거 조종을 하고 있어. 네 맞아요. 이게 AI 드론이 하면 되는데 그럼 이거 똑같아 영화도. 이거 바로 인간이 연기해. 그냥 CG가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네 맞아요. 그걸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서 결국 이 캐릭터가 죽었다면은 그것도 가정이 되겠다. 네, 네. 죽었다는 가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숏도 되게 좀 약간의 좀 이질감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 다음 컷이 내가 다음 컷이 네. 그러니까 되게 그 안개가 끼어 있는 다는데 등장하는 게 네. 약간 로봇이 등장한다거나 인간이 등장하는 시퀀스는 아니었어요. 그게. 네네. 저희가 그 많은 제가 탑건 했을 때 그 많은 팟캐스트를 들어봤지만 벌써 초장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 처음 들어봤어. 이거 헤드라인이야. 이거 헤드라인. 이미 톰 크루즈 죽은 거 아니냐. 맞아. 자기가 모르는 곳에 불시착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이 피트 미첼이라는 인물 자체가 어찌 보면은 80년대 냉전 후기에 그때는 적이 딱 분명했죠. 소련이었으니까. 네. 소련에 이제 미국이 세기를 격추했던 인물이고 또 이라크 전쟁도 영화 보면 참전했다고 되어 있고 훈장도 여러 개 받았지만 이제
근데 여전히 대령인 거죠. 사실 이게 네.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건 진짜 좌천된 거예요 사실상. 진급을 계속 못 하고 있는 건데 대령에서. 왜냐면 친구 아이스맨도 지금 막 별이 4개인데 네. 포스타 제독인데. 매버릭은 그래서 과거의 박제된 인물이고 맞아요. 질겜러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게임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심지어 저 불명예 전형 위기에 놓여 있고 그거 한 번 했다고. 근데 정말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표상인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표상.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관으로 캐릭터가 이번에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요구받잖아요. 네. 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션에 대한 수행은 결국에 본인이 하게 된단 되네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절대 넘어가지 않아. 이 아, 매버릭한테는 네. 매버릭에서 항상 다 멈춰 있어. 시간이 되게 멈춰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되면 매버릭의 판타지라는 설정도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여기 솔직히 이번에 여러 인종들이 이제 여러 인종들로 구성된 아, 네, 네네. 그렇네요. 서브 여성도 한 캐릭- 명 끼고. 네, 네, 서브 캐릭터들이 맞아요. 다 등장해요. 네. 근데 사실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는 거는 본인 혼자 그쵸? 다야. 네, 네, 혼자 혼자 다 해. 네. 응. 그깟 이제 끼워준다면은 응. 아들 이제 과거 전편에서 죽었던 절친의 자기 아들 닉네임. 구스의 루스터. 아들. 네. 루스터. 네, 루스터가 부스터 나오는. 정도 같이 이제 띄워주는 역할이지 그거 네. 말고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아버지 유사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렇게 그렇죠. 설정되다 맞아요, 보니까 아, 네. 이게 재밌는 게 그 에반게리온에서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다. 해보세요. 아니, 이카리 겐도가 이카리 신지 불러다가 음, 그 이카리 신지 에반게리온에 타라 하는 거랑 음, 그 루스터더러 FC8에 타라라고 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 사실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뽑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뽑지 마.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 안 뽑는 이유가 지금 네.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무튼 아들을 잘 키워달라고 한 건데 분명히 맞아 부탁들이. 네, 그렇게 되면 얘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설명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그것도 있고 왜 갑자기 이제 루스터를 인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안 나오지만 저는 맞아요. 빠인가요? 네, 빠이죠. 거기 자주 가는 이제 그 여성 이제 파트너 있잖아요. 네. 매버릭의 파트너. 페니. 페니. 네. 페니와의 관계도 잘 제가 원을 안 봐서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게- 딸과는 또 무슨 관계고. 이게 뭔 페니와 어떤 관계냐면 사실은 이게 1편에 이제 술집에서 이제 개그하는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진짜 대화하는 장면. 이 캐릭터 등장도 안 해요. 대화에서 장군의 딸이었을까 아마. 네, 장군의 맞아요, 딸을 맞아요. 태우고 같이 비행기를 탔다. 전투기를 탔다. 네, 요 맞아요. 얘기가 끝이에요. 어. 근데 요 얘기가 끝인데 요 얘기를 이제 데려온 거예요. 이 캐릭터에. 페니 왜- 딸은요? 그때도 나왔어요. 뭐 아니 안 태어난 거죠. 그냥. 네, 그런 거죠.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음. 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지 나야. 음. 내 알을 그 알바가 아니고 아무튼간에 아무튼 네네. 그 이것도 나름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게 1980년대에 생산이 됐잖아요. 근데 1970, 80년대에 사실 그때 할리우드에 어떤 영화가 나왔었냐를 생각을 해보면 스타워즈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3년 뒤에 이 영화 나왔으니까. 3년 뒤에 이 영화가 나왔으니까. 제가 근데 얘기한. 미국은 그 200 건국된 지 200년도 채 안 된 국가이기 때문에 건국 그렇죠. 신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200주년 기념할 만한 영화가 스타워즈였어요, 사실. 네, 맞아요. 77년 1년 정도 저밖에 안 났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화가 없는 미국에서 신화를 생산하려면 어찌고 민족의 기원 같은 것들이 없는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민족 국가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 신화를 참조해서 만들어내게끔 한 것이 시나리오 작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지프 캠벨이라는 신화학자가 등장을 했어요. 네, 그 네. 미국에. 근데 맞아요. 그 사람이 온 나라의 그 신화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체계로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신화 체계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스타워즈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타워즈 생산된 것이 이제 크리스토프 보글러라는 시나리오 이론가로 인해서 할리우드 안에서 영웅서사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논의로 확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다민족 국가를 하나로 묶어줄 신화가 필요했었는데 그 신화가 바로 탑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하드바디 또 한 축으로는 그냥 강한 영웅이 필요했으니까 우투리처럼. 우투리. 오랜만이네요. 네, 그래서 이 1편 자체가 신화를 재생산해가지고 네. 미국이란 국민을 상정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캠벨 다니엘 신화론에 나오는 그 신화의 구조를 적어왔는데요, 제가. 오늘 또 하나 적어왔어 오늘도. 네. 네, 출발, 모험의 부름, 부름에 대한 거부, 초자연적 존재의 도움, 최초의 경계를 넘다, 고래 뱃속으로 가다. 그다음
이게 1막의 구조가 스타워즈 4편이었죠. 그렇죠. 그다음 2막 통과의 일에 시련의 여정, 여신과의 만남, 유혹자로서의 여성, 부친과의 일체와 신격화. 이게 그 루스터와 톰 크루즈 사이에 그게 연결점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 3막 귀환의 거절, 주술적 도주, 외부로부터의 구출, 기로에서 경계 넘기, 두세 개의 전도다, 살아가는 자유. 정확히 탑건 매버릭의 구조랑 똑같아요. 그렇죠. 탑건의 구조랑도 똑같고요. 근데 이 구조가 어쨌건 국민성을 벗어나 가지고 세계성 보편성을 지니게 되는 아메리카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일본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나왔던 작품이 에반게리온이었어요. 지금 빌드업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뭐되나 기승전 에반게리온 하려고 어, 했었던 거죠. 네. 약간 좀 탄탄하게 이렇게 쌓아서 사기당한 느낌이. 에반게리온 소개하려고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였어. 아니 그래 아까 그 유사성 설명하려고 어쨌건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렇게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네. 하려고. 근데 이게 매버릭의 성장담인가 루스터의 성장담인가라고 했을 때 그 둘이 솔직히 주체가 헷갈리긴 해요. 네. 조금 더 매버릭이 가까운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네, 매버릭이 네. 딱 정말 네. 그냥 절대적인 주인공이에요. 네, 매버릭이 절대적인 주인공이긴 한데 한편으로 이 플롯에 들어맞는 건 루스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당시에 이제 할리우드 영화들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 영웅 관련된 이야기를 네. 했지만 그 당시 전쟁 영화 중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반전주의 영화들도 엄청나게 나왔어요. 예를 네 들면 맞아요. 그 시기 그 해 같은 게 나왔던 게 플래툰이 있었고 플래툰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풀메탈 재킷이에요. 네. 이런 게 이제 다 연관해서 나왔었는데 문제는 당시에 미국 정치계를 또 돌아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항상 이제 주식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뭔 일이 있었느냐 한 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고 오일 쇼크 있었고. 오일 쇼크 이후에 경제가 급락이 됩니다. 네. 그래서 80년대 경제를 부흥시켜야 됐어요. 이 부흥시킨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레이건 대통령인데 그 영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뭐죠? 제가 갑자기 원더우먼 네. 최근에 나왔던 원더우먼 2편인가? 네. 2편에도 보면은 그때 호황기 경제 호황기가 되고 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3조 호황 3조 네, 호황 네. 똑같은 거예요. 3조 호황이 된 거서 아무튼간에 된 거고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미국에 이제 할 수 있는 대통령 레이건이 배우 출신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파간다는 바로 탑건이었던 거죠. 네 맞아요. 할 수 있는 미군이 아주 그냥 다 그냥 전투 이제 전투기 그까이 거 뭐 그냥 다 대여시켜 막 이런 거 하고 플러스 본인 또 레이건이 딱 했던 캐릭터들이잖아요. 네, 이 맞아요. 캐릭터 자체가 그걸 딱 이제 함으로써 그걸 보여줬던 그런 시기였는데 근데 문제는 훗날 톰 크루즈 역시도 바로 몇 년 뒤에 반전주의 영화에 출연했던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 7월 14일생. 7월 4일생. 네. 89년도에. 근데 그걸 인터뷰에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던 게 플레이보이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왜 또 플레이보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어떤 이들은 탑건이 해군을 홍보하기 위한 우익 영화로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아이가 좋아하는데 나는 아이들이 전쟁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한다. 탑건은 그저 놀이공원의 놀이기구일 뿐이고 불구하고 현실로는 다가오지 말았어야 하는 PG-13 등급 받은 재미있는 영화일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가 그래서 탑건 2, 3, 4편 안 만들려고 한 거다. 2, 3, 4, 5편. 그거 무책임한 짓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지금 와서 이걸 다시 만들려고 그 했느냐거든요. 놀이공원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트랙션 영화. 다시 그러면 않을까. 본인 놀이공원으로 돌아왔다. 네. 아 근데 어쨌건 버스터 키트는 후계자잖아요. 톰 크루즈는. 그렇죠. 네, 맞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때도 처음 이제 토니 스콧 감독이 살아 있을 당시에 이제 뭐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2010년대쯤에 어떻게 초반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걸로 된 거예요. 놀이공원 얘기 말고 그러면 어떤 걸 할 것이냐. 현대 공중전에서 도구 파이팅이 이제 사라졌다. 네. 쉽게 말하면 그 영화에서도 도구 파이팅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네. 이제 그게 아니고 진짜 지금은 완전 미사일 격추 시스템이 완전 지금 최첨단으로 구현돼 있는 네 맞아요. 그런 네. 상황이고 드론의 역할이 그 당시에 이제 중점이 됐던 게 왜냐면은 그 이제 누구야 이라크 전쟁 당시에 저 누구야 사담 후세인 잡기 위해서 했던 게 결국은 드론의 또 개발이잖아요. 네 맞아요. 정찰용 드론에 그런 거에 포커스를 두자. 그래서 리메이크 말고 새로운 영화라고 하자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결국에는 네. 놀이공원도 있겠지만 그래서 물론 토니 스콧 감독이 죽으면서 이게 없어진 프로젝트가 잠깐 됐었다가 다시 이제 차라리 탑건은 이제 너무 웃겼던 게 톰 크루즈가 제작자가 본인이 직접 된 거예요. 이번에 진짜 본인이 아마 영화 크레딧도 아카데미 후보 작품상 후보에도 본인 이름이 있을 거예요. 톰 크루즈가 네, 네. 거기
뭐라고 됐냐면 속편 제목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다. 매버릭을 위한 전진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근데 감독이 또 이제 흥미로운 게 우리 크리스토퍼 맥콜리가 또 아니에요. 감독은 또. 네, 조십 모키신. 네, 조셉 코신스키. 이 감독이 오블리비언도 같이 있었거든요. 네네. 오블리비언 혹시 보신 분 없어요? 나만 왔네. 오블리비언이 완전 SF 영화였거든요. 사실은 약간 근데 톰 크루즈 영화 치고는 좀 아쉬움이 많은 영화긴 했어요. 그 당시에 좀 왜냐면 그 다음에 나왔던 영화가 워낙 히트했다 보니까 그 투모로우 월드 오브 투모로우였나요? 갑자기 뭐지? 네, 그거 엣지 오브 투모로우. 엣지 오브 투모로우. 네. 그 타임루프 영화. 타임루프야. 그게 대박이 쳐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오블리비언은 완전 묻혀버린 영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개봉이 무기한 연기가 됐죠. 이미 2020년 개봉을 앞두고 있었으나 그런데 그래서 파라마운트 측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거를 그냥 자사 OTT인 파라마운트 플러스로 풀 것이냐 개봉할 것이냐. 근데 풀려고 했대요. 근데 톰 크루즈 와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극장 개봉을 해야 한다. 라고 엄청나게 설득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성공을 거둔 거죠. 결국은 파라마운트 서로 윈윈한 거죠. 파라마운트는 엎드려 절해야 돼. 솔직히 말하면. 대박 났으니까. 만약에 이게 10억 달러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예고편 봤을 때 이거 망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개봉 웬걸 뚜껑 뜯어보니 처음 극장 갔을 때 그 생각 났어요. 잠깐만 이게 망작이 아닌데? 걸작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딱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이거는 이상하다. 극장에서 봐야 될 영화긴 네. 했어요. 네.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파라마운트 플러스 이거 티빙 열려자마자 제가 이거 드디어 나왔다고 꼭 보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어느덧 저보다 더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 돼가지고 집에서 그래서 아니 넷플릭스 영화들 이제 항상 이제 공통점이 나오고 넷플릭스 영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넷플릭스 영화들이 주는 한계점. 네 지난 라이브 싸울 때도 얘기했지만 네. 뭔가 전형적이고 마지막에 가면은 똑같아지고 가볍고 그런데 얘는 뭔가 재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던 이제 기억들이 남고. 저는 또 재밌었던 게 전 이거 탑건 매버릭을 뉴진 디토랑 엮어서 쓴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얘기 이제 드리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탑건 매버릭이 주는 기묘한 경험은 어쨌든 저희는 탑건에게 그 향수가 없는 세대예요. 저희는 그렇죠. 네. 20, 30대 경우 20, 30대가 극장을 많이 찾았대요. 탑건 매버릭이 역주행할 때 탑친자라고 불리면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조사를 하고 있다가 든 생각이 근데 우리 탑건 매버릭 탑건을 진짜 본 적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OCN에서 틀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OCN은 그때 영화 오마카세였던 거죠. 영화 오마카세. OTT가 영화 부패였다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TV 돌리다가 OCN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보는 게 끝까지 보는 게 국룰이었잖아요. 주말에. 그러니까 OTT는 메뉴를 내가 계속 보다가 안 보게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오마카세 이게 비유가 진짜 적절한 게 주는 애는 그냥 주는 대로 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탑건하고 스타워즈하고 그냥 80년대 90년대 액션 영화 진짜 많이 틀어줬어요. 네, 진짜 오신에서 그때 틀어줬던 게 그런 거랑 뭐 트위스터 같은 재난 맞아요. 영화들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탑건 매버릭 처음 봤을 때 극장에서 전 너무 편안했어요. 이거 보던 맛이네. 편안했다가 제일 진짜. 그러니까 이거 OCN에서 보던 거잖아. 너무 좋아하면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슈퍼히어로 영화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마블과 DC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네네네. 이미 질려 있었어. 이미 관객들이 마블, DC에 질려 있는 상황에서 좀 새로운 거 좀 보고 싶었는데 진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날라다니는 심지어 본인이 직접 체험했다는 게 그때 바이럴이었잖아요. 네, 본인이 맞아요. 직접 전투기를 몰고 싶었으나 그거는 해군의 허락기를 안 해줬고 이제 몰지는 않고 그 대신에 탑승만 하자. 탑승해서 찍기만 하자. 그걸로 일단 했지만 탑승을 하니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분장상으로 하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CG라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건 본인이 직접 얼굴에 눌린 거거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너무 익숙한 체험이었는데 제가 그때 디토랑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어쩌면 이 작품을 레트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우리가 이미 경험했거나 아니면 우리 경험에서 없다고 생각한 것들을 그냥 거기서 다시 체험하는 거다. 디토도 어쨌건 우리가 경험해본 적 없는 학창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다 모아놓은 걸 경험하니까 그냥 우리 세대의 경험은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졌었는데 어쨌건 이 탑건 매버릭의 역주행에는 OCN에서 봤었던 그 익숙한 맛이 있지 않았나. 20, 30대 8, 90년대 할리우드에 대한 향수 같은. 그렇죠. 네.
약간 그래서 전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해요. 2010년대 할리우드 하면 생각하는 게 진짜 어벤져스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2000년대로 따져도 사실 2000년대가 뭔가 과도기적인 거였죠. 네, CG로 이제 완전히 CG 시대가 얘가 넘어가는. 올해 넘어가는 시대였고 2010년대 그냥 생각나는 건 진짜 마블밖에 없고. 네 그리고 2009년에 아바타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2009년 아바타가 등장한 이후로 맨 생각나는 건 대다 마블. 네 그리고 2010년대 그 이상 그 물질이 주는 과도한 스펙터클을 경험해주게 하는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논란에 그렇게 다 촬영을 다들 그 촬영을 할 수밖에 없던 게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네, 그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해봤자 알폰소 쿠아론 그래비티 정도밖에 더 있나? 해봤자.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 웨스 앤더슨처럼 아예 아날로그로 아기자기하게 꾸며버리거나. 문제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을 뭐 우리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만 이상 본 영화도 아니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선택지가 별로 없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영화에 관련된 촬영 기구들이 다 사실 전쟁 테크놀로지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가 전쟁 테크놀로지를 구현하는 방식이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적도 어디의 적인지가 네. 분명치가 않아요. 제일 네 중요한 건. 맞아요. 이전 작품만 해도 미국이 하면 일단 소련. 우리가 네. 이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었고 그 당시 우리랑 내가 나이가 늙어지는데 잠깐만 80년대 싸움이 느끼기에는 그렇죠. 그 당시 미국의 적은 소련이다. 뭐 우리 심지어 한국의 적도 당연히 네네. 네 그쪽이었고 당연히 그 당시 왜냐면 이 영화 개봉했을 때만 해도 한참 86년이면 그때가 완전 그런 거였죠. 왜냐면 네. 그 당시 TV에서 방송했던 영화들이 킬링필드 이런 거였어요. 네 맞아요. 대표적인 반공 영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세대였으니까 이런 시대였으니까 당연히 탑건이 적이 딱 있는 시대였는데 구별돼 있는 시대였는데 지금의 영화에서는 적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톰 크루즈가 미국기까지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적이 어딘지도 모르고 적기를 타봐 이거니까. 근데 일부러 규정을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저 맞아요. 일부러 안 한 것 네네. 같아. 그게 적의 정체가 사실 묘연해요. 음, 다국적 기업이라고 했나요? 어쨌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적의 정체가 없으니까. 지형도 여기가 아닌 것 같은 네, 지형들만 나오는 거예요. 네, 지형도 맞아요. 히말라야가 아니잖아요. 네, 히말라야 아닌데 네. 여기 어딘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반공 영화라는 걸 지워버림으로써 이 영화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판타지가 또 효과 맞아 들어가. 죽었다는 그 네, 판타지가. 맞아요. 근데 그러면 좀 더 그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좀 뭐냐면 결국 그냥 유령 같은 영화 뭐라 해야 유령. 되지? 왜냐면 적도 옛날에는 그 말씀하셨던 그때는 이데올로기가 분명한 영화들이 되게 많죠. 그 프로파간다로서 네, 그렇죠. 작용했던 영화가 많죠. 근데 그게 안에 정말로 이 적도 불분명. 남은 건 매버릭밖에 없는 거야. 네, 맞아요. 남은 건 매버릭의 그 액션과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음. 그래서 사실 지금 다시 길러내야 하는 그 제자들마저도 자신의 액세서리로 만들어버리는. 근데 그 경험에서 아까 우리 김평님이 말씀해주신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그걸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맞아요. 이걸 익숙하게 여긴다는 거. 결국에 장르 문법으로 남아버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냥 네, 그 맞아요. 장르 자체로 남아버린 네네. 영화. 그래서 그 지점은 되게 흥미롭다. 저는 사실 그냥 막 혼자 탑건 그래 알겠. 그 향수를 네. 좋아하시는 분들, 그 향수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공감 못하다가 근데 막 이렇게 지금 나오는 얘기 들으면서 그런 의미에선 되게 그거 좀 되게 상징적인 영화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지금 다시 곱씹음이 됐어요. 그 역사 없는 역사의 영화인 거죠. 역사 없는 역사. 맞아요. 네, 그런 영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증언할 사람이 톰 크루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화를 찍었던 사람. 근데 그 증언자가 사라져버리면 역사를 어떻게 증언해야 되나. 이 영화가 그걸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두 번째 산행을 처음 갔을 때는 CG를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산을 이렇게 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시뮬레이션 산을 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어쨌건 이 실물을 파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션에 실패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실물이 있게 되자 이 인물들이 오히려 잘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물이 있는 세계에 대한 그 세계가 완전히 사라져간다는 그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경험시켜주고 싶었던 감독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톰 크루즈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역사 없는 역사가 되기 직전의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이런 장르 자체가 사라질 수도 소멸 위기에 처한 지금 장르가 되고 있으니까. 네. 네 맞아요. 도그 파이트 같은 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어쨌건 상대방을 미사일로 쏘잖아요. 미사일로 쏘게 되면 그 상대는 추상화된 점으로만 남는단 말이에요. 점자 혹은 좌표 정도로만 남는데 좌표가 아니라 상대방을 실제로 보게끔 함으로써 충격을 주는 게 좀 좋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1994년에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그 프랑스의 철학자 보드리아라는 사람이 걸프전은 없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걸프전이라는 거는 그냥 거리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냥 미국 본부에서 미사일 맞아요, 쏴버리면 맞아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근데 지금 비대면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 상대방은 사라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상대방을 억지로라도 보게끔 하는 게 이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매체적으로도 되게 인상 깊은 영화였어요. 저 중학교 때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이라크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집에서 학교에서 한 4교시쯤이었나 그때쯤에 이제 KBS TV 한번 켜보니까 KBS에서 막 이라크 전쟁 시작 막 발발 막 이러지만 네. 뉴스 뭐 딱딱 뜨는 거예요 실시간. 근데 그때 보면 처음 기억나는 이미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날리는 것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 근접전에서 쏘는 거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서 뭐 쳐들어가서 군인 개인들이 막 움직여서 막 가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전쟁의 양상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거였고. 그래서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서도 음. 군인의 얼굴을 마주쳤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느꼈던 게 맞아. 어쨌건 영화에서 가장 불변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사람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얼굴을 전쟁에서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그 탱크 같은 전쟁기에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사상자의 숫자라든지 네. 숫자 정도가.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는 일단 아카데미 현지 상황만 일단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차피 톰 크루즈 얘기 생각해 보니까 저희 또 미션 임파서블 때 하면 돼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때 하면 되는 거였고. 자, 지금 한번 아카데미 한번 살펴보면은 작품상이 지금 1순위가 2월 18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 있지만 2월 18일 기준은 지금 현재 1순위는 에브리싱 이브리 오레던스예요. 1순위가 어떻게 계속 유지될지 모르지만 그걸 바짝 추격 중인 영화가 하나 또 생겼는데 파벨마스가 아니네요. 파벨마스가 아니에요. 3순위로 떨어졌고요. 2순위가 이니셜 벤시로 올라갔어요. 벤시 맞-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가 탑건 매버릭이 현재 4순위에 위치해 있다. 이고 다른 분야 볼게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남우주연상의 마지막 막차로 좀 톰 크루즈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도. 네. 왜냐면 그런 마지막 배우거든요. 그런 걸 연기할 수 맞아. 있는. 그래서 한 번만이어도 올려줬으면 좋겠지만 그 막차를 탄 거는 폴 메스칼이 됐죠. 네, 폴 메스칼 뭐 나쁘진 않았어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은 선택을 봤지만 아무튼간에 그리고 넘어가서 각색상 아까 4순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 외에 다른 거 보면은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뭐냐 많은 후보를 놨지만 편집상 일단 편집상 일단 1순위 현재 있고요. 그리고 주제가상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알랄랄이 너무 셉니다. 나뚜나뚜가 너무나 세요. 이 나뚜나뚜 노래 중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이 영화의 상징 같은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국제 정세에 지금 딱 맞는 게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대통령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1년도에 허가를 받고 찍은 작품이에요. 그 심지어 이거 촬영 스태프들 중에 이 촬영장에 있던 스태프 중에 몇 명은 또 심지어 군대 갔어. 이러니 당연히 이 작품이 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 3순위가 참고로 레이디 가가가 불렀던 홀드 마이 핸드, 탑건 매버릭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당연히 음향상이겠죠. 이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세 명은 극장에서 받고 언저리님은 이게 어떻게 뭐 TV로 보셨나요? 아니면 컴퓨터로 보셨나요? 저 심지어 폰으로 보셨나요? 네 핸드폰. 이러면 당연히 음향상이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음향상이 이게 1순위일 수밖에 핸드폰에 없는 게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극장에서 들어야지만이 그 배경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그러니까 확실히 있었고. 영화가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영화 네. 특히 이 영화는 이 영화는 특히 더 그랬던 네. 것 같아요. 4DX를 한번 받고 IMAX를 한번 봤는데 4DX는 그 물튀기는 거까지 다 재현해 주니까. 제 여동생이 스크린X로 봤는데 야 이거 스크린X로 보면 신세계를 경험했다고 나한테 네, 이 영화 안 봤으면 어쩔 뻔했냐고 나한테 지금 그런 거예요. 그 기억이 남고 그리고 시각 효과상 안타깝게도 당연히 1순위는 뭐 아바타잖아요. 네. 2순위입니다. 네. 2순위 현재 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저번 탑건 1편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저번 탑건 1편 때는 그 주제가상만 받았습니다. 참고로. 네, Take My Breath Away 이걸로 상을 받았었는데 네, 촬영상 올라갔어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촬영상 올라갔어야 했는데 촬영상이 놓친 게 좀 안타깝다. 그 대신에 촬영상이 그래서 조금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게 시네마토그래피로 넘어가면은 저기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현재 1순위로 올라가 있고요. 서부전선. 네. 뭐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반사 이익으로 싶은데 다음 시간에는 역시 또 촬영상 후보에 올라 있는 영화죠. 바르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